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연일 보도해드립니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각자의 뒷배들이 생겼을 정도로 많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지금 색다른 사업 하나가 전장에서 번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면을 좀 만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돈만 내면 폴란드에서 바로 접경지인 우크라이나까지 한 40시간 정도 걸리는데 훼손된 차량을 좀 볼 수도 있고요. 민간인 차량 보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터가 지금 비극적 사건을 한번 발환하는 관광지로 성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만 관광지가 아니라 러시아 역시 이미 몇 달 전부터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근데 이제 일단 러시아는 뭐 몇 달 전부터 했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문 센터장님. 네. 한 많게는 400만 원 가까이 내면 우크라이나 전쟁 투어를 할 수 있다는데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관광 당국에서는 이것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많은 인명들이 살상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외국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이 와서 직접 보면 전장의 참상을 알려주고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 관광업체들이 이렇게 수입을 가지고 일부 우크라이나 군에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지 주민들 반응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도 있지만 이런 참상을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쟁이 끝난 후에 전적지를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곳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단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교훈으로 하는 거지만 전쟁의 현장 이런 희생의 피해 현장을 돈벌이로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아니 뭐 전쟁 투어에 뭐 적게는 22만 원 내면 갈 수 있다 이런 건데 글쎄요 여기에 지금 사실 북한군이 파병돼 있고 최격전지는 아니더라도 전쟁을 너무 가볍게 소비한다는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도 있는 것 같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에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화면도 한번 준비했습니다. The deployment of DPRK troops to help Russia carry out its illeg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the Ukrainian people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nature of this war. It's a very simple question. Has DPRK deployed troops to Russia? The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DPRK and Russian Federation is fully conform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Therefore, the DPRK will remain faithful to its obligation under that treaty. I thank you. 문 센터장님, 저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파병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예, 뭐 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정면을 했다 안 했다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와 북한 간에 맺은 조약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국제법에 부합하다. 유엔 헌장에도 부합하다. 그리고 적법한 조치고 이 합의, 조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한 달 전에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 소문이 있다면 이것은 적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회적으로 파병을 인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회적으로 인정했고 사실 어느 정도까지면 대놓고 인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김국엽 보좌관님. 네.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면 아직도 이 사실을 직접 저닿지 못한 게 북한 주민들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영국산 스톰 섀도우에 500명이 전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북한에 전파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심 동요 얘기도 있으면 이건 언제까지 북한 당국이 이렇게 애둘러서 시인할 정도가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철저히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북한 외무성과 그리고 이제 엊그제 김성 그 북한 대사의 발언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예. 북한 당국이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도 아마 저런 방식으로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당성이라든가 근거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김성 대사의 발언을 우리가 축약해서 조금 들여다보면 현재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그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고 있고 그 조약 4조에 의해서 러시아가 침략을 받게 될 경우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러시아가 침략을 당했으니 북한군이 그 조약에 의거해서 즉 국제법적으로 합법한 이 조약에 의거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말씀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평양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파병을 했다는 정당성, 사상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아직 북한 내부에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건 없거든요. 예. 그러나 이 북한 당국은 언제까지 이 정보를 통제할 수 없고 지금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처형할 정도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결자 해지는 해야겠고 즉 북한 외무성이나 혹은 김성 대표와 같은 어느 정도의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언급을 통해서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미 군 당국, 당국도 북한군의 공식 사망자를 인정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어제 유엔에서 벌어진 얘기까지. 글쎄 참 관광 상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있다는 얘기도 참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